예, 안녕하세요. 백동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스킨의 대부분 작업은 아마 세 번째 동영상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 대신 한 두세 가지 정도 기능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 페인트 웨이트입니다. 페인트 웨이트는 기존의 스킨에 있는 인벨로프나 또는 버텍스를 가지고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뜨죠? 이렇게 떠가지고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칠해지는 겁니다. 페인트 웨이트가 좋은 점은 이 버텍스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본의 웨이트와 상관없이 이거를 꺼주시면 본의 웨이트 영향과 상관없이 거기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은 이상하게 됐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페인트 웨이트는 와콤 타블렛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와콤 타블렛으로 예, 펜이 있구나. 와콤 타블렛으로 칠하게 되면 되게 그러니까 그 페인트 정말 페인트 칠하듯이 쓱쓱쓱쓱쓱 이런 식으로 칠해서 어, 작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직장에 있던 분 보니까 그분은 정말 이 웨이트 페인트를 가지고 거의 작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외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보지 못했는데 역시나 작업자의 스타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웨이트 페인트 같은 경우는 근데 마우스 같은 경우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냥 마우스 칠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 마우스나 와콤 가지고도 할 때도 강도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요거는 먼저 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 선택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하게 되면 아마 한 번 칠하면 빨간색으로 확 변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옵션이 있냐면 옆에 있는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페인트 옵션이 나옵니다. 거기에 미니멈 스트렝스와 맥시멈 스트렝스가 있죠. 요게 이제 한 번 눌렀을 때, 그러니까 마우스 같은 경우는 한 번 클릭했을 때와 그다음에 와컴 같은 경우는 꽉 눌렀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맥시멈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는 한 번 눌렀을 때 얼만큼 될 거냐. 요게 이제 맥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0.1이니까 0.1이면 1이 되기 위해서는 10번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아이고,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여덟, 아홉 하면은 10번이 됩니다. 열 번.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하게 되면 마우스로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해요. 와컴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옛날 와컴이라 가지고 1을 넣게 되면 당연히 0부터 1까지 와콤의 감압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데 저는 해보니까 제가 인투어스 1이에요. 벌써 이거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요거는 잘 감압을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최신 와콤이라면 무리 없이 아마 0과 1 놔둬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0 놓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누르면 이거 한 번 이렇게 누르면 확 돼버리죠. 요것만 조절하시면 마우스로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살펴본 기능은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이패드가 앞에서 봤을 때는 무리가 없었는데, 뭐 옆에서 봤더니 얘가 튀어나와 보이더라. 그래서 위치를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고치기 힘들 정도로, 어,
삐뚤어졌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면 스킨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스킨을 지워서 다시 위치를 잡는 방법이 있고, 살짝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에 있는 always deform을 꺼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lways deform을 이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면 당연히 바이패드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always deform이 꺼져 있으면 바이패드가 움직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고 다시 켜주겠죠. 뭐 얘를 살짝 로컬로 놓고 살짝 움직인다. 뭐 이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이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바이패드 전체의 어떤 위치를 다시 잡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저걸로 하게 되면 어차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럴 일은 별로 없었는데 혹시라도 스킨을 지우고 다시 할 때를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스킨에 당연히 여기 로드와 세이브가 있죠. 로드와 세이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작업을 해놨던 뭐 이런 외곽 영향력이라던가 또는 이 벌텍스를 직접 잡아서 줬던 웨이트 값을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세이브를 해보죠. 세이브를 해서 제가 라는 ENV로 세이브가 되겠죠. 세이브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우는 거겠죠. 그래서 스킨을 지우고 다시 스킨을 줍니다. 그리고 본을 애드를 하고요. 본을 쭉 애드를 하고요. 그리고 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본과 파일에 있는 본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과 파일에 현재 세이브되어 있던 본의 위치가 보이는데 지금은 별 무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척추를 3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본의 구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스파인을 3번을 만약에 리무브를 시켰어요. 그러면 스파인 3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로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자, 즉 파일에는 우리가 아까 세이브했을 때는 스파인 3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이거를 이 상태로 불러오면 스파인 3번의 값이 4개 가서 붙어요. 완전히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인벨로프와 그러니까 세이브된 본의 구조가 달라지면 조작을 좀 해줘야 돼요. 즉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딜리트가 있죠.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세이브를 다시 한번 해보죠. 삐비비비비비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얘는 다시 넣어요. 스파인을 셀렉트 넣었어요. 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기존에는 여기에 3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3번이 있는데 세이브된 애는 3번이 없어요. 그럼 얘를 지우나요?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이 현재 있는 인벨로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기 보면 create blank가 있죠. 요거를 넣어줍니다. 아, 위에 넣어줬네요. 그럼 다운. 이렇게 해서 3번은 없다. 그러니까 파일에 지금은 3번이 있는데 파일에는 3번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어라 라고 조작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넣어주면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이 다 불러오게 돼요. 뭐 요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세이브와 로드를 해서 스킨을 지워도 별 무리 없이 다시 작업을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댓글로 하나 두 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옷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적으로 옷일 수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살이죠. 그러니까 안에 어떤 사람의 인체 모델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옷이든 살이든 별 구분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치마라던가 펄럭이는 것들이 있게 된다. 그럴 때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옛날에 제가 작업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어, 어느 시대, 로마 시대 때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다 펄럭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클로스를 써줘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로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킨은 왜 들어가 있냐면, 이거는 뭐냐면 얘가 움직였을 때 과연 얼마나 움직일 거냐를 그냥 보기 위한 거예요. 애니메이션 할 때. 애니메이션 할 때 스킨이 꺼져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별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스킨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를 우선 보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렌더링 할 때는 당연히 클로스를 켜주고 스킨을 꺼주겠죠. 그리고 잠깐 보셨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 맥스가 세이빙을 하네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옷이 있는 애들은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애니메이션 되는, 그러니까 렌더링 되는 오브젝트들은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 얘도 별 다르게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숨겼던 거, 요거는 뭐냐? 요게 클로스를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로스에는 디텍트가 있죠. 아니, 컬루전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클로스가 모양을 인식하려고 하는 컬루전 오브젝트가 있는데, 컬루전 오브젝트를 물론 기존에 있는 렌더링 되려고 하는 오브젝트에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렌더링 되려고 하는 오브젝트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많은 거를 컬루전으로 쓰면 당연히 계산량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컬루전 오브젝트 이렇게 간단하게 따로 만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데이터가 적죠. 로 중에 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당연히 얘도 스킨을 들어가야죠. 스킨을 들어가서 움직이는 건 똑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건 똑같이 움직이는데 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스킨 안 해놨어요, 얘는. 그래서 움직이는 건 똑같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 오브젝트가 보시면 나오겠지만 얘는 컬루전 오브젝트로 세팅이 되는 거죠. 바디 컬루전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디 컬루전이라는 컬루전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위에 옷을 올려서 크로스로 마지막에 렌더링을 하게 되는 구조를 띄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게임 쪽은 다르겠죠. 게임 쪽은 클로스를 쓸 수가 없나? 아마 게임 엔진 쪽에서 뭔가를 해주겠죠. 그거는 제가 게임 쪽에 있질 않아서 그거는 크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요 정도 세팅 해주면 별 무리 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까지 해봤고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다룰 기능이 처음에는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스킨을 끝내고요. 하다 보니까 나름 재미있고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다른 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킨을 지금 얘는 하늘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옷 말고 여러 가지 장신구가 달려 있거나 하는 경우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도 상당히 재밌는데 파티클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번 주는 쉬고요. 다음 주에 댓글에서 원하는 걸로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신 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 많이 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